무더운 여름, 습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우리 조상들은 더위로 지친 몸을 보하고 기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혜를 발휘하셨죠. 바로 복다림 문화입니다. 초복, 중복, 말복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어떤 보양식으로 이 여름을 건강하게 날지 고민하실 겁니다.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뜨끈한 국물의 삼계탕일 것입니다. 혹은 귀한 대접을 받는 여름 생선의 왕, 민어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 시기, 삼계탕과 민어는 연중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합니다. 복날 특수를 노린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시장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름 보양식의 숨은 강자가 있습니다. 민어나 다른 고급 어종에 비해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어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으면서도 그 영양과 맛은 결코 뒤지지 않는 바다의 선물.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이야기는 바로 바다장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다장어라고 부르는 것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붕장어이고 다른 하나는 갯장어입니다. 그런데 이름들을 들으시면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식당 메뉴판이나 수산시장에서 더 익숙하게 들어온 이름, 아나고와 하모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죠. 사실 이 문제는 우리의 아픈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볼레뱀과 닮은 생김새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지 않았던 장어류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들의 식문화가 유입되며 우리 식탁에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본어 명칭인 아나고, 하모가 우리말인 것처럼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와사비나 우동처럼 그 나라의 고유한 음식을 나타내는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붕장어와 갯장어는 이제 명백히 우리의 바다에서 나고 우리 국민이 즐겨 먹는 소중한 수산 자원이자 음식 문화의 일부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본래 우리 이름인 붕장어와 갯장어를 되찾아 불러주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순화하는 것을 넘어 우리 음식 문화의 주체성을 바로 세우는 의미 있는 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장 상인분들과 소통하거나 아직 옛 이름이 익숙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두 이름을 함께 사용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그 근본을 이해하고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려는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붕장어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붕장어는 특히 회로 즐겨 먹는데 지역별로 먹는 방식에 재미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상도, 특히 부산 기장 지역에서는 붕장어 회를 아주 잘게 썰어 마치 하얀 눈꽃처럼 만들어 먹습니다. 뼈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썬 붕장어 회에 아삭한 채소를 듬뿍 넣고 새콤달콤한 초장과 함께 이 방식의 활용점정이라 할 수 있는 콩가루를 뿌려줍니다. 이 고소한 콩가루가 붕장어의 담백한 맛과 어우러지며 회무침의 수분을 잡아주어 한 젓가락 입에 넣으면 고소함과 새콤함, 아삭함이 한데 폭발하는 맛의 향연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붕장어 회를 접하는 분이라도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맛이죠. 반면 전라도 여수 등지에서는 붕장어를 조금 더 큼직하게 썰어냅니다. 기장식처럼 양념에 비벼 먹기보다는 붕장어 자체에 씹는 맛과 고소함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와사비를 살짝 곁들인 간장에 찍어 먹으면 붕장어 본연의 담백하고 깊은 풍미를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주인공은 갯장어입니다. 갯장어는 오랫동안 붕장어보다 훨씬 귀하고 비싼 고급 식재료로 여겨져 왔습니다. 7월에서 8월 사이 아주 짧은 기간에만 잡히고 그 어획량 또한 붕장어에 비해 턱없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모 샤브샤브라는 이름으로 고급 일식집이나 보양식 전문점에서
1인분에 10만 원을 훌쩍 넘는 비싼 가격에 판매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바다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인지 남해안 일대에서 갯장어의 어획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전남 고흥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붕장어보다 갯장어가 더 많이 잡히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산지의 경매 가격은 붕장어와 갯장어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거나 오히려 갯장어가 더 저렴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통 과정을 거쳐 우리가 식당에서 만나는 갯장어의 가격은 여전히 과거의 명성에 기대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식당의 임대료와 인건비,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고려해야 하지만 산지 가격과의 엄청난 격차는 소비자로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산지에서 손질된 갯장어를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2인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갯장어 샤브샤브를 집에서는 3, 4만 원대에 푸짐하게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갯장어 샤브샤브는 그 맛이 참으로 특별합니다. 끓는 육수에 뼈째 곱게 칼집을 낸 갯장어 살을 넣으면 마치 하얀 목련처럼 활짝 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지 않고 30초 남짓 살짝 데쳐내어 유자 폰즈 소스에 찍어 먹으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부드러움과 함께 극강의 고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붕장어가 탱글탱글한 식감과 담백한 맛이 매력이라면 갯장어는 기름지고 농후한 고소함과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입니다. 다만 아무리 손질을 잘해도 느껴지는 잔가시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붕장어든 갯장어든 샤브샤브를 다 먹고 난 후 남은 진한 국물에 밥과 잘게 썬 채소, 김가루와 참기름을 넣어 끓여 먹는 장어죽은 이 보양식의 완벽한 마무리가 되어줍니다. 장어의 모든 영양과 풍미가 녹아든 뜨끈한 죽 한 그릇은 지쳐있던 몸과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기운을 불어넣어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름에 작은 활력과 지혜가 되었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즐거움을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복날 음식은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바다가 내어주는 신선한 수산물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장어만 한 보양식도 없을 것입니다. 꼭 초복이 아니더라도 중복과 말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과 취향에 맞게 때로는 눈꽃처럼 화려한 붕장어 회무침으로 때로는 꽃처럼 피어나는 갯장어 샤브샤브로 지혜롭게 우리 음식을 챙겨 드시며 올여름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우리 음식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습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우리 조상들은 더위로 지친 몸을 보하고 기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혜를 발휘하셨죠. 바로 복다림 문화입니다. 초복, 중복, 말복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어떤 보양식으로 이 여름을 건강하게 날지 고민하실 겁니다.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뜨끈한 국물의 삼계탕일 것입니다. 혹은 귀한 대접을 받는 여름 생선의 왕, 민어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 시기 삼계탕과 민어는 연중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합니다. 복날 특수를 노린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시장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름 보양식의 숨은 강자가 있습니다. 민어나 다른 고급 어종에 비해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어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으면서도 그 영양과 맛은 결코 뒤지지 않는 바다의 선물.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이야기는 바로 바다장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다장어라고 부르는 것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붕장어이고
다른 하나는 갯장어입니다. 그런데 이름들을 들으시면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식당 메뉴판이나 수산시장에서 더 익숙하게 들어온 이름, 아나고와 하모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죠. 사실 이 문제는 우리의 아픈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볼레뱀과 닮은 생김새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지 않았던 장어류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들의 식문화가 유입되며 우리 식탁에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본어 명칭인 아나고, 하모가 우리말인 것처럼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와사비나 우동처럼 그 나라의 고유한 음식을 나타내는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붕장어와 갯장어는 이제 명백히 우리의 바다에서 나고 우리 국민이 즐겨 먹는 소중한 수산 자원이자 음식 문화의 일부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본래 우리 이름인 붕장어와 갯장어를 되찾아 불러주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순화하는 것을 넘어 우리 음식 문화의 주체성을 바로 세우는 의미 있는 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장 상인분들과 소통하거나 아직 옛 이름이 익숙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두 이름을 함께 사용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그 근본을 이해하고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려는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붕장어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붕장어는 특히 회로 즐겨 먹는데 지역별로 먹는 방식에 재미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상도, 특히 부산 기장 지역에서는 붕장어 회를 아주 잘게 썰어 마치 하얀 눈꽃처럼 만들어 먹습니다. 뼈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썬 붕장어 회에 아삭한 채소를 듬뿍 넣고 새콤달콤한 초장과 함께 이 방식의 활용점정이라 할 수 있는 콩가루를 뿌려줍니다. 이 고소한 콩가루가 붕장어의 담백한 맛과 어우러지며 회무침의 수분을 잡아주어 한 젓가락 입에 넣으면 고소함과 새콤함, 아삭함이 한데 폭발하는 맛의 향연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붕장어 회를 접하는 분이라도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맛이죠. 반면 전라도 여수 등지에서는 붕장어를 조금 더 큼직하게 썰어냅니다. 기장식처럼 양념에 비벼 먹기보다는 붕장어 자체에 씹는 맛과 고소함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와사비를 살짝 곁들인 간장에 찍어 먹으면 붕장어 본연의 담백하고 깊은 풍미를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주인공은 갯장어입니다. 갯장어는 오랫동안 붕장어보다 훨씬 귀하고 비싼 고급 식재료로 여겨져 왔습니다. 7월에서 8월 사이 아주 짧은 기간에만 잡히고 그 어획량 또한 붕장어에 비해 턱없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모 샤브샤브라는 이름으로 고급 일식집이나 보양식 전문점에서 1인분에 10만 원을 훌쩍 넘는 비싼 가격에 판매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바다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인지 남해안 일대에서 갯장어의 어획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전남 고흥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붕장어보다 갯장어가 더 많이 잡히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산지의 경매 가격은 붕장어와 갯장어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거나 오히려 갯장어가 더 저렴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통 과정을 거쳐 우리가 식당에서 만나는 갯장어의 가격은 여전히 과거의 명성에 기대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식당의 임대료와 인건비,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고려해야 하지만 산지 가격과의 엄청난 격차는 소비자로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산지에서 손질된 갯장어를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2인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갯장어 샤브샤브를 집에서는 3, 4만 원대에 푸짐하게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갯장어 샤브샤브는 그 맛이 참으로 특별합니다. 끓는 육수에 뼈째 곱게 칼집을 낸 갯장어 살을 넣으면 마치 하얀 목련처럼 활짝 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지 않고 30초 남짓 살짝 데쳐내어 유자 폰즈 소스에 찍어 먹으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부드러움과 함께 극강의 고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붕장어가 탱글탱글한 식감과 담백한 맛이 매력이라면 갯장어는 기름지고 농후한 고소함과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입니다. 다만 아무리 손질을 잘해도 느껴지는 장가시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붕장어든 갯장어든 샤브샤브를 다 먹고 난 후 남은 진한 국물에 밥과 잘게 썬 채소, 김가루와 참기름을 넣어 끓여 먹는 장어죽은 이 보양식의 완벽한 마무리가 되어줍니다. 장어의 모든 영양과 풍미가 녹아든 뜨끈한 죽 한 그릇은 지쳐있던 몸과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기운을 불어넣어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름에 작은 활력과 지혜가 되었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즐거움을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복날 음식은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바다가 내어주는 신선한 수산물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장어만 한 보양식도 없을 것입니다. 꼭 초복이 아니더라도 중복과 말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과 취향에 맞게 때로는 눈꽃처럼 화려한 붕장어 회무침으로 때로는 꽃처럼 피어나는 갯장어 샤브샤브로 지혜롭게 우리 음식을 챙겨 드시며 올여름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우리 음식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습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우리 조상들은 더위로 지친 몸을 보하고 기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혜를 발휘하셨죠. 바로 복다림 문화입니다. 초복, 중복, 말복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어떤 보양식으로 이 여름을 건강하게 날지 고민하실 겁니다.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뜨끈한 국물의 삼계탕일 것입니다. 혹은 귀한 대접을 받는 여름 생선의 왕, 민어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 시기 삼계탕과 민어는 연중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합니다. 복날 특수를 노린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시장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름 보양식의 숨은 강자가 있습니다. 민어나 다른 고급 어종에 비해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어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으면서도 그 영양과 맛은 결코 뒤지지 않는 바다의 선물.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이야기는 바로 바다장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다장어라고 부르는 것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붕장어이고 다른 하나는 갯장어입니다. 그런데 이름들을 들으시면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식당 메뉴판이나 수산시장에서 더 익숙하게 들어온 이름, 아나고와 하모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죠. 사실 이 문제는 우리의 아픈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볼레뱀과 닮은 생김새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지 않았던 장어류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들의 식문화가 유입되며 우리 식탁에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본어 명칭인 아나고, 하모가 우리말인 것처럼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와사비나 우동처럼 그 나라의 고유한 음식을 나타내는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붕장어와 갯장어는 이제 명백히 우리의 바다에서 나고 우리 국민이 즐겨 먹는 소중한 수산 자원이자 음식 문화의 일부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본래 우리 이름인 붕장어와 갯장어를 되찾아 불러주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순화하는 것을 넘어 우리 음식 문화의 주체성을 바로 세우는 의미 있는 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장 상인분들과 소통하거나
아직 옛 이름이 익숙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두 이름을 함께 사용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그 근본을 이해하고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려는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붕장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붕장어는 특히 회로 즐겨 먹는데 지역별로 먹는 방식에 재미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상도, 특히 부산 기장 지역에서는 붕장어 회를 아주 잘게 썰어 마치 하얀 눈꽃처럼 만들어 먹습니다. 뼈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썬 붕장어 회에 아삭한 채소를 듬뿍 넣고 새콤달콤한 초장과 함께 이 방식의 활용점정이라 할 수 있는 콩가루를 뿌려줍니다. 이 고소한 콩가루가 붕장어의 담백한 맛과 어우러지며 회무침의 수분을 잡아주어 한 젓가락 입에 넣으면 고소함과 새콤함, 아삭함이 한데 폭발하는 맛의 향연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붕장어 회를 접하는 분이라도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맛이죠. 반면 전라도 여수 등지에서는 붕장어를 조금 더 큼직하게 썰어냅니다. 기장식처럼 양념에 비벼 먹기보다는 붕장어 자체에 씹는 맛과 고소함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와사비를 살짝 곁들인 간장에 찍어 먹으면 붕장어 본연의 담백하고 깊은 풍미를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주인공은 갯장어입니다. 갯장어는 오랫동안 붕장어보다 훨씬 귀하고 비싼 고급 식재료로 여겨져 왔습니다. 7월에서 8월 사이 아주 짧은 기간에만 잡히고 그 어획량 또한 붕장어에 비해 턱없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모 샤브샤브라는 이름으로 고급 일식집이나 보양식 전문점에서 1인분에 10만 원을 훌쩍 넘는 비싼 가격에 판매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바다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인지 남해안 일대에서 갯장어의 어획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전남 고흥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붕장어보다 갯장어가 더 많이 잡히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산지의 경매 가격은 붕장어와 갯장어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거나 오히려 갯장어가 더 저렴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통 과정을 거쳐 우리가 식당에서 만나는 갯장어의 가격은 여전히 과거의 명성에 기대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식당의 임대료와 인건비,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고려해야 하지만 산지 가격과의 엄청난 격차는 소비자로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산지에서 손질된 갯장어를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2인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갯장어 샤브샤브를 집에서는 3, 4만 원대에 푸짐하게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갯장어 샤브샤브는 그 맛이 참으로 특별합니다. 끓는 육수에 뼈째 곱게 칼집을 낸 갯장어 살을 넣으면 마치 하얀 목련처럼 활짝 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지 않고 30초 남짓 살짝 데쳐내어 유자 폰즈 소스에 찍어 먹으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부드러움과 함께 극강의 고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붕장어가 탱글탱글한 식감과 담백한 맛이 매력이라면 갯장어는 기름지고 농후한 고소함과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입니다. 다만 아무리 손질을 잘해도 느껴지는 장가시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붕장어든 갯장어든 샤브샤브를 다 먹고 난 후 남은 진한 국물에 밥과 잘게 썬 채소, 김가루와 참기름을 넣어 끓여 먹는 장어죽은 이 보양식의 완벽한 마무리가 되어줍니다. 장어의 모든 영양과 풍미가 녹아든 뜨끈한 죽 한 그릇은 지쳐있던 몸과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기운을 불어넣어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름의 작은 활력과 지혜가 되었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즐거움을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복날 음식은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바다가 내어주는 신선한 수산물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장엄한 한 보양식도 없을 것입니다. 꼭 초복이 아니더라도 중복과 말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과 취향에 맞게 때로는 눈꽃처럼 화려한 붕장어 회무침으로, 때로는 꽃처럼 피어나는 갯장어 샤브샤브로 지혜롭게 우리 음식을 챙겨 드시며 올여름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우리 음식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습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우리 조상들은 더위로 지친 몸을 보하고 기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혜를 발휘하셨죠. 바로 복다림 문화입니다. 초복, 중복, 말복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어떤 보양식으로 이 여름을 건강하게 날지 고민하실 겁니다.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뜨끈한 국물의 삼계탕일 것입니다. 혹은 귀한 대접을 받는 여름 생선의 왕, 민어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 시기 삼계탕과 민어는 연중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합니다. 복날 특수를 노린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시장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름 보양식의 숨은 강자가 있습니다. 민어나 다른 고급 어종에 비해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어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으면서도 그 영양과 맛은 결코 뒤지지 않는 바다의 선물.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이야기는 바로 바다장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다장어라고 부르는 것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붕장어이고 다른 하나는 갯장어입니다. 그런데 이름들을 들으시면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식당 메뉴판이나 수산시장에서 더 익숙하게 들어온 이름, 아나고와 하모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죠. 사실 이 문제는 우리의 아픈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볼레뱀과 닮은 생김새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지 않았던 장어류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들의 식문화가 유입되며 우리 식탁에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본어 명칭인 아나고, 하모가 우리말인 것처럼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와사비나 우동처럼 그 나라의 고유한 음식을 나타내는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붕장어와 갯장어는 이제 명백히 우리의 바다에서 나고 우리 국민이 즐겨 먹는 소중한 수산 자원이자 음식 문화의 일부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본래 우리 이름인 붕장어와 갯장어를 되찾아 불러주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순화하는 것을 넘어 우리 음식 문화의 주체성을 바로 세우는 의미 있는 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장 상인분들과 소통하거나 아직 옛 이름이 익숙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두 이름을 함께 사용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그 근본을 이해하고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려는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붕장어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붕장어는 특히 회로 즐겨 먹는데 지역별로 먹는 방식에 재미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상도, 특히 부산 기장 지역에서는 붕장어 회를 아주 잘게 썰어 마치 하얀 눈꽃처럼 만들어 먹습니다. 뼈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썬 붕장어 회에 아삭한 채소를 듬뿍 넣고 새콤달콤한 초장과 함께 이 방식의 활용점정이라 할 수 있는 콩가루를 뿌려줍니다. 이 고소한 콩가루가 붕장어의 담백한 맛과 어우러지며 회무침의 수분을 잡아주어 한 젓가락 입에 넣으면 고소함과 새콤함, 아삭함이 한데 폭발하는 맛의 향연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붕장어 회를 접하는 분이라도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맛이죠. 반면 전라도 여수 등지에서는 붕장어를 조금 더 큼직하게 썰어냅니다. 기장식처럼 양념에 비벼 먹기보다는
붕장어 자체에 씹는 맛과 고소함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와사비를 살짝 곁들인 간장에 찍어 먹으면 붕장어 본연의 담백하고 깊은 풍미를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주인공은 갯장어입니다. 갯장어는 오랫동안 붕장어보다 훨씬 귀하고 비싼 고급 식재료로 여겨져 왔습니다. 7월에서 8월 사이 아주 짧은 기간에만 잡히고 그 어획량 또한 붕장어에 비해 턱없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모 샤브샤브라는 이름으로 고급 일식집이나 보양식 전문점에서 1인분에 10만 원을 훌쩍 넘는 비싼 가격에 판매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바다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인지 남해안 일대에서 갯장어의 어획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전남 고흥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붕장어보다 갯장어가 더 많이 잡히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산지의 경매 가격은 붕장어와 갯장어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거나 오히려 갯장어가 더 저렴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통 과정을 거쳐 우리가 식당에서 만나는 갯장어의 가격은 여전히 과거의 명성에 기대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식당의 임대료와 인건비,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고려해야 하지만 산지 가격과의 엄청난 격차는 소비자로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산지에서 손질된 갯장어를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2인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갯장어 샤브샤브를 집에서는 3, 4만 원대에 푸짐하게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갯장어 샤브샤브는 그 맛이 참으로 특별합니다. 끓는 육수에 뼈째 곱게 칼집을 낸 갯장어 살을 넣으면 마치 하얀 목련처럼 활짝 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지 않고 30초 남짓 살짝 데쳐내어 유자 폰즈 소스에 찍어 먹으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부드러움과 함께 극강의 고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붕장어가 탱글탱글한 식감과 담백한 맛이 매력이라면 갯장어는 기름지고 농후한 고소함과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입니다. 다만 아무리 손질을 잘해도 느껴지는 장가시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붕장어든 갯장어든 샤브샤브를 다 먹고 난 후 남은 진한 국물에 밥과 잘게 썬 채소, 김가루와 참기름을 넣어 끓여 먹는 장어죽은 이 보양식의 완벽한 마무리가 되어줍니다. 장어의 모든 영양과 풍미가 녹아든 뜨끈한 죽 한 그릇은 지쳐있던 몸과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기운을 불어넣어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름의 작은 활력과 지혜가 되었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즐거움을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복날 음식은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바다가 내어주는 신선한 수산물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장어만 한 보양식도 없을 것입니다. 꼭 초복이 아니더라도 중복과 말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과 취향에 맞게 때로는 눈꽃처럼 화려한 붕장어 회무침으로 때로는 꽃처럼 피어나는 갯장어 샤브샤브로 지혜롭게 우리 음식을 챙겨 드시며 올여름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우리 음식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습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우리 조상들은 더위로 지친 몸을 보하고 기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혜를 발휘하셨죠. 바로 복다림 문화입니다. 초복, 중복, 말복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어떤 보양식으로 이 여름을 건강하게 날지 고민하실 겁니다.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뜨끈한 국물의 삼계탕일 것입니다. 혹은 귀한 대접을 받는 여름 생선의 왕, 민어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 시기 삼계탕과 민어는 연중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합니다. 복날 특수를 노린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시장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름 보양식의 숨은 강자가 있습니다. 민어나 다른 고급 어종에 비해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어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으면서도 그 영양과 맛은 결코 뒤지지 않는 바다의 선물.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이야기는 바로 바다장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다장어라고 부르는 것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붕장어이고 다른 하나는 갯장어입니다. 그런데 이름들을 들으시면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식당 메뉴판이나 수산시장에서 더 익숙하게 들어온 이름, 아나고와 하모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죠. 사실 이 문제는 우리의 아픈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볼레뱀과 닮은 생김새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지 않았던 장어류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들의 식문화가 유입되며 우리 식탁에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본어 명칭인 아나고, 하모가 우리말인 것처럼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와사비나 우동처럼 그 나라의 고유한 음식을 나타내는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붕장어와 갯장어는 이제 명백히 우리의 바다에서 나고 우리 국민이 즐겨 먹는 소중한 수산 자원이자 음식 문화의 일부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본래 우리 이름인 붕장어와 갯장어를 되찾아 불러주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순화하는 것을 넘어 우리 음식 문화의 주체성을 바로 세우는 의미 있는 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장 상인분들과 소통하거나 아직 옛 이름이 익숙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두 이름을 함께 사용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그 근본을 이해하고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려는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붕장어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붕장어는 특히 회로 즐겨 먹는데 지역별로 먹는 방식에 재미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상도, 특히 부산 기장 지역에서는 붕장어 회를 아주 잘게 썰어 마치 하얀 눈꽃처럼 만들어 먹습니다. 뼈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썬 붕장어 회에 아삭한 채소를 듬뿍 넣고 새콤달콤한 초장과 함께 이 방식의 활용점정이라 할 수 있는 콩가루를 뿌려줍니다. 이 고소한 콩가루가 붕장어의 담백한 맛과 어우러지며 회무침의 수분을 잡아주어 한 젓가락 입에 넣으면 고소함과 새콤함, 아삭함이 한데 폭발하는 맛의 향연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붕장어 회를 접하는 분이라도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맛이죠. 반면 전라도 여수 등지에서는 붕장어를 조금 더 큼직하게 썰어냅니다. 기장식처럼 양념에 비벼 먹기보다는 붕장어 자체에 씹는 맛과 고소함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와사비를 살짝 곁들인 간장에 찍어 먹으면 붕장어 본연의 담백하고 깊은 풍미를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주인공은 갯장어입니다. 갯장어는 오랫동안 붕장어보다 훨씬 귀하고 비싼 고급 식재료로 여겨져 왔습니다. 7월에서 8월 사이 아주 짧은 기간에만 잡히고 그 어획량 또한 붕장어에 비해 턱없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모 샤브샤브라는 이름으로 고급 일식집이나 보양식 전문점에서 1인분에 10만 원을 훌쩍 넘는 비싼 가격에 판매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바다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인지 남해안 일대에서 갯장어의 어획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전남 고흥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붕장어보다 갯장어가 더 많이 잡히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산지의 경매 가격은 붕장어와 갯장어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거나 오히려 갯장어가 더 저렴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통 과정을 거쳐 우리가 식당에서 만나는 갯장어의 가격은 여전히 과거의 명성에 기대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식당의 임대료와 인건비,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고려해야 하지만 산지 가격과의 엄청난 격차는 소비자로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산지에서 손질된 갯장어를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2인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갯장어 샤브샤브를 집에서는 3, 4만 원대에 푸짐하게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갯장어 샤브샤브는 그 맛이 참으로 특별합니다. 끓는 육수에 뼈째 곱게 칼집을 낸 갯장어 살을 넣으면 마치 하얀 목련처럼 활짝 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지 않고 30초 남짓 살짝 데쳐내어 유자 폰즈 소스에 찍어 먹으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부드러움과 함께 극강의 고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붕장어가 탱글탱글한 식감과 담백한 맛이 매력이라면 갯장어는 기름지고 농후한 고소함과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입니다. 다만 아무리 손질을 잘해도 느껴지는 장가시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붕장어든 갯장어든 샤브샤브를 다 먹고 난 후 남은 진한 국물에 밥과 잘게 썬 채소, 김가루와 참기름을 넣어 끓여 먹는 장어죽은 이 보양식의 완벽한 마무리가 되어줍니다. 장어의 모든 영양과 풍미가 녹아든 뜨끈한 죽 한 그릇은 지쳐있던 몸과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기운을 불어넣어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름의 작은 활력과 지혜가 되었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즐거움을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복날 음식은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바다가 내어주는 신선한 수산물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장어만 한 보양식도 없을 것입니다. 꼭 초복이 아니더라도 중복과 말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과 취향에 맞게 때로는 눈꽃처럼 화려한 붕장어 회무침으로 때로는 꽃처럼 피어나는 갯장어 샤브샤브로 지혜롭게 우리 음식을 챙겨 드시며 올여름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우리 음식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습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우리 조상들은 더위로 지친 몸을 보하고 기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혜를 발휘하셨죠. 바로 복다림 문화입니다. 초복, 중복, 말복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어떤 보양식으로 이 여름을 건강하게 날지 고민하실 겁니다.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뜨끈한 국물의 삼계탕일 것입니다. 혹은 귀한 대접을 받는 여름 생선의 왕, 민어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 시기 삼계탕과 민어는 연중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합니다. 복날 특수를 노린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시장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름 보양식의 숨은 강자가 있습니다. 민어나 다른 고급 어종에 비해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어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으면서도 그 영양과 맛은 결코 뒤지지 않는 바다의 선물.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이야기는 바로 바다장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다장어라고 부르는 것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붕장어이고 다른 하나는 갯장어입니다. 그런데 이름들을 들으시면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식당 메뉴판이나 수산시장에서 더 익숙하게 들어온 이름, 아나고와 하모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죠. 사실 이 문제는 우리의 아픈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볼레뱀과 닮은 생김새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지 않았던 장어류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들의 식문화가 유입되며 우리 식탁에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본어 명칭인 아나고,
하모가 우리말인 것처럼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와사비나 우동처럼 그 나라의 고유한 음식을 나타내는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붕장어와 갯장어는 이제 명백히 우리의 바다에서 나고 우리 국민이 즐겨 먹는 소중한 수산 자원이자 음식 문화의 일부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본래 우리 이름인 붕장어와 갯장어를 되찾아 불러주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순화하는 것을 넘어 우리 음식 문화의 주체성을 바로 세우는 의미 있는 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장 상인분들과 소통하거나 아직 옛 이름이 익숙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두 이름을 함께 사용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그 근본을 이해하고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려는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붕장어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붕장어는 특히 회로 즐겨 먹는데 지역별로 먹는 방식에 재미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상도, 특히 부산 기장 지역에서는 붕장어 회를 아주 잘게 썰어 마치 하얀 눈꽃처럼 만들어 먹습니다. 뼈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썬 붕장어 회에 아삭한 채소를 듬뿍 넣고 새콤달콤한 초장과 함께 이 방식의 활용점정이라 할 수 있는 콩가루를 뿌려줍니다. 이 고소한 콩가루가 붕장어의 담백한 맛과 어우러지며 회무침의 수분을 잡아주어 한 젓가락 입에 넣으면 고소함과 새콤함, 아삭함이 한데 폭발하는 맛의 향연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붕장어 회를 접하는 분이라도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맛이죠. 반면 전라도 여수 등지에서는 붕장어를 조금 더 큼직하게 썰어냅니다. 기장식처럼 양념에 비벼 먹기보다는 붕장어 자체에 씹는 맛과 고소함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와사비를 살짝 곁들인 간장에 찍어 먹으면 붕장어 본연의 담백하고 깊은 풍미를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주인공은 갯장어입니다. 갯장어는 오랫동안 붕장어보다 훨씬 귀하고 비싼 고급 식재료로 여겨져 왔습니다. 7월에서 8월 사이 아주 짧은 기간에만 잡히고 그 어획량 또한 붕장어에 비해 턱없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모 샤브샤브라는 이름으로 고급 일식집이나 보양식 전문점에서 1인분에 10만 원을 훌쩍 넘는 비싼 가격에 판매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바다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인지 남해안 일대에서 갯장어의 어획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전남 고흥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붕장어보다 갯장어가 더 많이 잡히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산지의 경매 가격은 붕장어와 갯장어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거나 오히려 갯장어가 더 저렴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통 과정을 거쳐 우리가 식당에서 만나는 갯장어의 가격은 여전히 과거의 명성에 기대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식당의 임대료와 인건비,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고려해야 하지만 산지 가격과의 엄청난 격차는 소비자로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산지에서 손질된 갯장어를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2인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갯장어 샤브샤브를 집에서는 3, 4만 원대에 푸짐하게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갯장어 샤브샤브는 그 맛이 참으로 특별합니다. 끓는 육수에 뼈째 곱게 칼집을 낸 갯장어 살을 넣으면 마치 하얀 목련처럼 활짝 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지 않고 30초 남짓 살짝 데쳐내어 유자 폰즈 소스에 찍어 먹으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부드러움과 함께 극강의 고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붕장어가 탱글탱글한 식감과 담백한 맛이 매력이라면 갯장어는 기름지고 농후한 고소함과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입니다. 다만
아무리 손질을 잘해도 느껴지는 장가시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붕장어든 게장어든 샤브샤브를 다 먹고 난 후 남은 진한 국물에 밥과 잘게 썬 채소, 김가루와 참기름을 넣어 끓여 먹는 장어죽은 이 보양식의 완벽한 마무리가 되어줍니다. 장어의 모든 영양과 풍미가 녹아든 뜨끈한 죽 한 그릇은 지쳐있던 몸과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기운을 불어넣어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름의 작은 활력과 지혜가 되었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즐거움을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복날 음식은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바다가 내어주는 신선한 수산물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장어만 한 보양식도 없을 것입니다. 꼭 초복이 아니더라도 중복과 말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과 취향에 맞게 때로는 눈꽃처럼 화려한 붕장어 회무침으로 때로는 꽃처럼 피어나는 게장어 샤브샤브로 지혜롭게 우리 음식을 챙겨 드시며 올여름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우리 음식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습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우리 조상들은 더위로 지친 몸을 보하고 기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혜를 발휘하셨죠. 바로 복다림 문화입니다. 초복, 중복, 말복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어떤 보양식으로 이 여름을 건강하게 날지 고민하실 겁니다.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뜨끈한 국물의 삼계탕일 것입니다. 혹은 귀한 대접을 받는 여름 생선의 왕, 민어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 시기 삼계탕과 민어는 연중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합니다. 복날 특수를 노린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시장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름 보양식의 숨은 강자가 있습니다. 민어나 다른 고급 어종에 비해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어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으면서도 그 영양과 맛은 결코 뒤지지 않는 바다의 선물.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이야기는 바로 바다장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다장어라고 부르는 것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붕장어이고 다른 하나는 갯장어입니다. 그런데 이름들을 들으시면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식당 메뉴판이나 수산시장에서 더 익숙하게 들어온 이름, 아나고와 하모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죠. 사실 이 문제는 우리의 아픈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볼레뱀과 닮은 생김새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지 않았던 장어류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들의 식문화가 유입되며 우리 식탁에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본어 명칭인 아나고, 하모가 우리말인 것처럼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와사비나 우동처럼 그 나라의 고유한 음식을 나타내는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붕장어와 갯장어는 이제 명백히 우리의 바다에서 나고 우리 국민이 즐겨 먹는 소중한 수산 자원이자 음식 문화의 일부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본래 우리 이름인 붕장어와 갯장어를 되찾아 불러주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순화하는 것을 넘어 우리 음식 문화의 주체성을 바로 세우는 의미 있는 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장 상인분들과 소통하거나 아직 옛 이름이 익숙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두 이름을 함께 사용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그 근본을 이해하고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려는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붕장어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붕장어는 특히 회로 즐겨 먹는데 지역별로 먹는 방식에 재미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상도, 특히 부산 기장 지역에서는 붕장어 회를 아주 잘게 썰어 마치 하얀 눈꽃처럼 만들어 먹습니다.
뼈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썬 붕장어회에 아삭한 채소를 듬뿍 넣고 새콤달콤한 초장과 함께 이 방식의 활용점정이라 할 수 있는 콩가루를 뿌려줍니다. 이 고소한 콩가루가 붕장어의 담백한 맛과 어우러지며 회무침의 수분을 잡아주어 한 젓가락 입에 넣으면 고소함과 새콤함, 아삭함이 한데 폭발하는 맛의 향연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붕장어 회를 접하는 분이라도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맛이죠. 반면 전라도 여수 등지에서는 붕장어를 조금 더 큼직하게 썰어냅니다. 기장식처럼 양념에 비벼 먹기보다는 붕장어 자체에 씹는 맛과 고소함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와사비를 살짝 곁들인 간장에 찍어 먹으면 붕장어 본연의 담백하고 깊은 풍미를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주인공은 갯장어입니다. 갯장어는 오랫동안 붕장어보다 훨씬 귀하고 비싼 고급 식재료로 여겨져 왔습니다. 7월에서 8월 사이 아주 짧은 기간에만 잡히고 그 어획량 또한 붕장어에 비해 턱없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모 샤브샤브라는 이름으로 고급 일식집이나 보양식 전문점에서 1인분에 10만 원을 훌쩍 넘는 비싼 가격에 판매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바다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인지 남해안 일대에서 갯장어의 어획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전남 고흥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붕장어보다 갯장어가 더 많이 잡히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산지의 경매 가격은 붕장어와 갯장어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거나 오히려 갯장어가 더 저렴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통 과정을 거쳐 우리가 식당에서 만나는 갯장어의 가격은 여전히 과거의 명성에 기대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식당의 임대료와 인건비,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고려해야 하지만 산지 가격과의 엄청난 격차는 소비자로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산지에서 손질된 갯장어를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2인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갯장어 샤브샤브를 집에서는 3, 4만 원대에 푸짐하게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갯장어 샤브샤브는 그 맛이 참으로 특별합니다. 끓는 육수에 뼈째 곱게 칼집을 낸 갯장어 살을 넣으면 마치 하얀 목련처럼 활짝 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지 않고 30초 남짓 살짝 데쳐내어 유자 폰즈 소스에 찍어 먹으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부드러움과 함께 극강의 고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붕장어가 탱글탱글한 식감과 담백한 맛이 매력이라면 갯장어는 기름지고 농후한 고소함과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입니다. 다만 아무리 손질을 잘해도 느껴지는 장가시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붕장어든 갯장어든 샤브샤브를 다 먹고 난 후 남은 진한 국물에 밥과 잘게 썬 채소, 김가루와 참기름을 넣어 끓여 먹는 장어죽은 이 보양식의 완벽한 마무리가 되어줍니다. 장어의 모든 영양과 풍미가 녹아든 뜨끈한 죽 한 그릇은 지쳐있던 몸과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기운을 불어넣어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름의 작은 활력과 지혜가 되었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즐거움을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복날 음식은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바다가 내어주는 신선한 수산물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장어만 한 보양식도 없을 것입니다. 꼭 초복이 아니더라도 중복과 말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과 취향에 맞게 때로는 눈꽃처럼 화려한 붕장어 회무침으로 때로는 꽃처럼 피어나는 갯장어 샤브샤브로 지혜롭게 우리 음식을 챙겨 드시며 올여름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우리 음식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습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우리 조상들은 더위로